강연 처음이에요. 지금 약간 많이 떨리고 있어요. 저를 째려보지 말아주시고요. 가뜩이나 쫄아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HM파마 총괄부사장 김봉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강연을 안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크로바이옴 강의 들어보신 분. 거의 다 들어보셨네? 안녕히 가세요. 제가 더 알려드릴 게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오셨는지. 네, 이미 많이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제 작은 미생물들을 의미하고요. 사실 앞에 식물이 붙으면 식물과 같이 공생하는 미생물들을 얘기하고, 동물이 붙으면 우리 가축들하고 같이 있는 그 미생물을 의미하고, 저는 이제 그 식물, 동물, 사람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같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미생물이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건강해야 식물들도 건강하고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우리와 면역 체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생물하고 잘 살 수 있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서비스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이랩을 겉트윈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밖에서 그대로 나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직접 먹어보지 않고도 무엇을 넣어보면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몸에 좋은 걸 만들어주는지 나쁜 걸 만들어주는지, 이런 걸 하는 게 마이랩 서비스이고, 이제 그 저희 피마스라고 하는 기술의 어떤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HM파마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 아메이 여러 고객분들께서 많은 도움 주셔가지고 재작년 11월에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전화가 자꾸 와서 주가를 보니까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사실은 되게 작은 회사예요. 100명 좀 안 되는 회사고, 하지만 이제 50% 이상의 직원들이 연구 기술자이고, 뭐 저도 미생물 박사이면서 지금 경영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홀자표 교수님하고 지호셉 대표님 대부분 아실 것 같아가지고 넘어갑니다. 저는 매우 전현무 아나운서처럼 저를 사랑해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이제 피부 면역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은 원래 저는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 김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와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설명드릴게요. 김치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까,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김치를 맛있게만 맛있다라고만 설명하기엔 김치의 우수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직장에서 김치 연구원으로 들어갔다가 그 균을 잘 연구해서 이 김치의 우수성을 밝히려면 균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연구원 따로 있었고, 저는 김치의 균이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를 하다가 아토피 실험을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동물 모델을 아토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 아들이 그때 3살 정도 무렵인데 아토피가 진짜 심했었어요. 그 실험을 시작할 때는 아토피가 없었는데 하고 있는 중에 아토피가 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밤에 한 새벽 2시면은 막 긁고, 그래가지고 손을 붙잡고선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붙잡고 자고 이랬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아토피 동물 모델에서 실험하고 있던 균을, 김치 유산균을 아이한테 먹여보자라고 결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한참 설득해가지고 먹여봤는데 한 달 정도 이제 먹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겠죠.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내가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욕을 먹고 이제 동물 실험을 같이 하던 중앙대 약대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하고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균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실험 중단해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닌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저기 동물 실험하시려고 돈 더 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두시죠. 뭐 이러고선 얘기하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다음에 들어가서 연락이 왔는데 그 균이 아니고 다른 균이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애 다 먹여 놓고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난번에는 예방 효과 실험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실험으로 들어가서 치료 효과 실험을 했는데 전혀 다른 균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애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예방적인 게 아니고 치료더라고요. 그래서 균을 다른 거를 인제 제안받아 가지고 가서 봤더니 정말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도 힘들어 가지고 동물 실험도 하고 뭐 돼지 실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이것도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피곤해 가지고 애랑 저랑 이제 와이프랑 좀 다 따로 잤어요. 저는 이 거실에서 잤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우는지 안 우는지 몰랐다가 인제 토요일 날 너무 잘 자 가지고 기분 좋게 일어나 가지고 기지개 펴다가 인제 아내한테 혼났네. 애가 잘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자?" 그랬더니 애가 잘 잔다는 거야. 원래 계속 깨던 애가. 그래서 어 관찰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달까지 계속 관찰을 했죠. 근데 가장 큰 차이가 가려운 데를 안 긁더라고요. 그럼 안 긁는다는 거는 뭔가 변화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3 개월 정도 먹여 보고 그게 3 개월 정도 지나니까 흉터 같은 데 있잖아요. 고것만 남고 애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인제 계속 동물 거 뺏어 가지고 애 주면서 먹였는데 그래서 인제 개발된 게 피부 면역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이게 7년 정도 연구해서 제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생물에 대해서 약간 간증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경험이 진짜 많겠죠. 되게 작은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드실 때 뭐 "이게 미생물이야." 그래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맛있으니까 먹고 뭐 괜찮다고 하니까 먹고 마이랩도 그냥 뭐 분석 결과 나왔으니까 6번 그냥 골라서 드시고. 근데 그렇게 하셔 가지고는 그 정도의 신뢰와 믿음으로는 절대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생물은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싼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이랩만 꼭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뭐 365가 되든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골라서 드시는 게 있으면 그 부분들을 꼭 챙겨서 매일매일 챙겨 주시고 전 가족이 챙겨 드시고 특히 마이랩을 더 사랑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김치 혹시 그 집에서 김치 드셨는데 드시는 동안에 김치가 썩어서 '난 버렸다.' 이러신 분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예. 많으시네? 부산 김치들은 왜 다 썩어? 어떠세요? 제일 앞에 계신. 곰팡이. 이 골마지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 또 곰팡이, 골마지. 오케이. 네. 김치가 웬간하면 안 썩는데 골마지가 피면 썩어요. 이 골마지가 피는 시점을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60이 넘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김치 생태계에선 자연스럽게 인제 김치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다고 하니까 좀 죄송해요.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건데 익어가는 그 시점에서 골마지가 생기면 펙틴을 분해해서 배추가 점점점 물러지고 그러면서 인제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희가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어릴 때는 좋은 균들이 많다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60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노화와 함께 대단히 많은 균의 변화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는 골골골골 거리게 만드는 톡신을 많이 만들어내는 균들이 득세하고 면역에 염증을 많이 일어나는 균들이 득세하고 하다가 돌아가시면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루 안에 배가 빵빵하게 불면서 저희를 공격을 해 가지고 분해를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평소에 우리가 죽기 전에는 우리의 친구였는데 죽으면 갑자기 돌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생물의 세계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오늘은 그냥 마이크로바이옴이니까 강연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은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미생물이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고 그렇게 나한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존재야. 음. 그러면 제가 왜 김치를 가져왔냐? 저희 인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해 드리는데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김치를 보면은 '야 이 김치 못 먹겠다. 맛있겠다.'를 아까처럼 겉보기로 판단하시죠. 두 번째는 뭐로 판단해요? 냄새.
세 번째는 먹어보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한식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김치를 미생물을 분석해 가지고 맛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세요. 저는 그거 하는 전문가예요. 김치 분석해서 미생물이 맛있는 균인지 아닌지 건강한 균인지 아닌지 이거 하는. 그러니까 HM파마는 그렇게 미생물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장내 미생물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아드리는데 그게 이제 미생물 다양성 같은 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지수 같은 거는 냄새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위아래로 미생물 다양성 있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 많은데 밑에 거는 여러분들도 모르는 미생물 분석하는 거. 뭐 이거는 학자들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위에 거는 뭐냐면은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나. 김치에 좋은 냄새가 많이 나오면 좋은 김치. 여러분들 응가에서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면 좋은 응가. 그러면 장내 미생물이 좋은 애들이 지금 많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치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김치도 여름에 드셨을 때랑 겨울에 드셨을 때랑 맛도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뭐 하나 팁 드리면 여름에 나오는 균과 겨울에 나오는 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겨울에 나오는 맛있는 균을 여름에도 접종을 해서 거기다 넣어서 김치를 겨울철 김치처럼 맛있게 만드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안 좋은 상태, 여름철 김치처럼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다가 건강에 도움되는 균들을 넣어서 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HM파마랑 아메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된 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항생제인데 항생제뿐만 아니고 저희가 사회생활의 변화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뭐 약을 쓰는 것도 달라졌고 먹는 것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항생제고 항생제가 줬던 가장 큰 베네핏은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에서는 한 60 지나서는 좀 빼고 그 전에 그리고 건강하지 않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는 대사 질환부터 해서 알츠하이머 여러 가지 지금 질환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 변화는 항생제가 만든 거예요. 저희가 오래 살아서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항생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던 균들을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원래의 좋은 균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게 지금 저희 알고 있는 거고 미생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동식물 수를 다 합쳐도 곤충까지 다 합쳐도 30조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근데 우리 장 안에는 40조 마리 정도의 균이 살고 있어요. 그중에 95%가 여러분들 대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에서 나오는 분변을 가지고 원래의 장내 미생물을 복원시키는 그런 작업을 실험실에서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로 넘어가겠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유전자 연구가 한참 진행되던 때라서 제가 석사 때 유전자 연구가 시작돼서 박사 졸업할 때쯤 끝났어요. 그래서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전자가 기능성 유전자가 초파리하고의 개수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좀 놀랍고 재밌는 건데 초파리가 노벨상을 6개나 탔어요. 그만큼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초파리를 가지고 하면 상당히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노화의 비밀이라든가 질병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조그만 생물이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아니고 미생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초파리는 미생물을 5개에서 10개밖에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적게는 몇백 개, 많게는 5천 종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양하고 복잡한 미생물들이 우리의 건강을 도와주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능을 도와주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트윈이라는 단어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 이 복제 인간에 대한 영화인데요. 2006년에 마이클 베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복제를 했어요. 사람을 복제를 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맨날 술 먹어가지고 간이 썩었고요.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건강해요. 똑같은 유전자의 같은 나이인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바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쭉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걸 밝혔구나.
그 당시엔 다 유전자를 신봉하고 있었을 때고 2003년에 휴먼 유전자가 다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2006년이면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의 유전자가 건강을 100%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걸 다 하고 있어요. 되게 시기를 제한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것만 먹고 있고요. 정말 맞춤형 시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왜 나왔냐면은 이 두 분이 이제 밥 먹다가 만났는데 이분은 스테이크를 먹는 거예요. 여자분은 그래도 날씬해. 근데 자기는 그 무슨 풀죽 같은 것만 잔뜩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짜증 나가지고 너는 왜 이거 먹고 나는 이거만 먹냐. 그리고 따지다가 이제 감금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거죠. 개인 맞춤형으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 시대예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 보면은 아 앞으로 사람들은 저렇게 살겠구나 이런 게 좀 보여요. 정말 어떤 사람은 중강도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러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볍게 뭐 요가나 하고 막 이러고 네, 먹는 것도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 먹고 어떤 사람 얘는 와인도 먹어. 얘 와인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은 원본 인간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얘 간을 떼어야 되는데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간을 떼야 되니까 얘는 술을 절대 안 먹거든. 근데 유전적으로는 술을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왜 트윈 개념으로 자꾸 이걸 보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고선 우리가 어떤 뭐 대책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하고 매우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해보는 거야. 항암 세포 실험도 마찬가지야. 항암제 같은 경우도 요즘에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셀을 암세포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의 암세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막 쳐보고 아 이거 이 약 듣는구나 안 듣는구나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도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같은 방향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분은 되게 통통하고 한 분은 되게 날씬하죠. 그래서 한 분은 미국에 가셨고 한 분은 입양이 돼가지고 아시아에 사시는 거예요. 이 두 분 같은 분들을 연구를 했어요. 코호트 스터디라고 그래가지고 쌍둥이 연구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왜냐하면은 유전자는 동일한데 미생물이 달라짐으로써 건강이 달라질 수 있나 이거를 밝히는데 거의 10년 걸렸어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되게 획기적으로 알아냈던 게 이러한 분들의 균들을 따로 따가지고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하는 것처럼 분변 따서 미생물을 이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없는 쥐나 렛에다가 넣어요. 넣으면은 얘네들이 뚱뚱한 사람 거를 가져오기만 했는데 똑같이 먹였는데 얘만 살이 찌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유전자 문제만이 아니고 뭔가 미생물의 변화에 의해서 얘들이 뚱뚱해질 수 있고 대사 질환이 걸릴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밝혀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분들이 가장 실망했던 게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태어나 버렸어. 새로 태어나는 사람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골라내면 그건 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연을 이제 심화 과정으로 좀 생각하고 왔어요. 안 그래도 아까 거의 다 들으셨는데 저도 지 대표님보다 좀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오늘 사과 드셨어요? 사과 안 드셨어요? 혹시 사과 드신 분 있어요? 부르주아. 요즘 사과 너무 비싸. 뭐 한 6개 정도 주고서 한 10,000원, 뭐 20,000원씩 받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만 먹는 게 이제 사과예요. 근데 사과를 드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뭐냐면 여기 이제 글루코즈인데 빨간 게 글루코즈인데 글루코즈를 먹으면 바로 내려가신 분이 있고 인슐린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시는 분 전혀 다르게 반응하신 분이 있어요. 이게 실제 이런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 그전에는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우리는 사과 같은 걸 먹어서 글루코즈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따라서 올라가고 뭐 어떻게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연구해 보니까 다 다르네. 이게 다 다르다고 하는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게 2020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어? 야, 이거 유전적인 차이인가? 그런데 여기서 확인한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다라고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생체 리듬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이제 이 중간에 매개하는 어떠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드시는 건 동일하게 드신다고 하더라도 생체 반응이 달라진다. 생체 시기가 달라진다. 이걸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예, 사진은 많이 뭐 찍으셔도 되는데 보통 가져가서 안 보시잖아요. 저도 사진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예, 하여튼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그래 다이어트를 관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장이 미생물이 같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또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관리를 못하면 질환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가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핵심 키워드로 앞으로의 맞춤형 헬스케어의 어떤 미래를 혁신하겠다라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메이는 이미 어 그냥 단순 헬스케어 서비스가 아니고 헬스케어 앤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아주 총괄적으로 리딩하시는 그런 컴퍼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아메이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는 다른 회사에서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점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비슷한 네트워크 이런 사업을 하시는 다른 회사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에 대해서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하세요.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예. 저한테 어저께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마케터한테 저한테 전화 왔는데 이제 전에 회사 CJ 있을 때 마케팅 저희 프로바이오틱스를 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거기 너무 부러워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그거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됐다 그러죠. 다른 데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메이를 제가 2012년, 2013년에 좀 만났었는데 지금 이제 조혜 상무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혜 상무가 글로벌에서 소재 리소스, 그러니까 소싱하고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면역 프로바이오틱스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프로바이오틱스도 관심이 있고 마이크로바이옴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어쨌든 제가 같이 일하면서 보니까 아메이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단순하게 제품 하나 팔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거의 2016년, 2017년 저희 회사 창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왔던 거고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좀 이해하시면 더 제품에 대한 신뢰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 미생물이 다양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미생물 다양한 거는 뭐 제약회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약회사가 뭐 셀트리온 같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유한양행이나 이렇게 이제 아주 큰 회사가 우리나라를 독점하고 있다라고 하면 걔네들이 여러 가지 만들긴 하겠지만 사실 다양한 회사들이 그 생태계에서 정말 경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면 좋은 국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몸 안에 골고루 다양한 균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주고 그 역할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균이 많다고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먹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미생물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생물은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얘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내보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실 때는 보통은 우리한테 유익한 물질을 내는 애들이 득세를 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게 되시는 경우 염증이 발생하고 할 때는 여기 이 환경에서도 나쁜 균들이 자라기 좋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약산성에서 조금 더 알카리성으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은 균들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물의 온도가 1도만 바뀌어도 거기에 물에 사는 오징어가 없어지고요. 그 1도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가 발생해요. 이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pH가 조금씩만 낮아지고 조금씩만 올라가도 큰 변화가 발생하는데 제가 예전에 돼지 실험할 때 공격 실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돼지를 죽이게 할 정도로 설사를 급성으로 일으키게 하는 거를 먹여가지고 실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먹였을 때 분변의 pH가 0.4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pH는 6.6, 그다음에 개를 공격 접종해서 애가 죽어나갔을 때는 pH 7.0. 근데 그 0.4의 차이가 돼지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톡신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애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태계를 관리해 주는 게 얘예요. 그럼 얘네들은 먹은 거를 몸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좋은 물질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나쁜 물질로 바꿔주기도 해요. 그 두 번째 이제 우리 몸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하냐면 여기 이제 수용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얘가 만들어서 좋은 물질이 나오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억셉터가 많으신 분들은 수용체에서 좋게 받아들여요. 어떤 분들은 블록을 해요. 나쁜 물질인 경우는. 근데 어떤 분들은 술술술술술 나쁜 건데도 들어가요. 요게 이제 이 장상피 세포의 장누수, 뭐 리키것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마이랩 서비스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리키거 신드롬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 장상피 세포를 얘네들이 튼튼하게 하면서 얘네들이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물질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거는 이제 몸이 관리하는 거죠. 몸이 미생물이 도움을 준 거를 여기서 좋게 받아들여서 잘 쓰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못 쓰셔가지고 버리시는 분이 있고 톡신인데 그거를 바로 분해하시는 분이 있고 분해를 못 하시는 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생하고 왜 같이 상생한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저널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기능이 간단하게만 요약해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화랑 이런 영양소 흡수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기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장 건강 및 장 회복력 증진. 그래서 장 회복력 증진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그릿이라고 하는 개념 아시죠? 그릿. 예, 회복 탄력성 개념. 그래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의 그러니까 건강에 있어서의 회복 탄력성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짜증을 내거나 뭐 애들이 피곤해하거나 이랬을 때 우리 애들이 의지력이 없어 그리고 혼내지 마시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안 좋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미생물 관점에서는 걔네들이 짜증이 나는 것도 미생물하고의 상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것도 미생물들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냥 의지가 없어서 무조건 안 하는 게 아니고 좀 불쌍하게 봐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 저희도 이제 학교 다녔지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제가 갔던 데 가보니까 60명이 앉아있던 교실에 한 25명 정도 이제 앉아있더라고요. 옛날에 거기 60명 어떻게 앉아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시나 근데 방향은 똑같아요. 가르치는 선생님과 보는 방향이 똑같아. 애들은 이렇게만 보는 거야. 그거를 8시간, 9시간씩 듣고 학원 가가지고 또 10시까지 공부하고 좋은 미생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미생물이 생기게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마이랩으로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뮨 디펜스 아까 회복 탄력성에 조금 더 이어서 가면은 이제 면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서 면역의 기능의 강화, 그다음에 조절, 그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나쁜 균에 대한 방어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되게 어려운 그림 나왔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거에서 요약이 됐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체 같은 것들이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먹은 것들이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안 좋은 걸 좀 많이 먹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먹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몸 안에서 이 간에서 지금 TMA라고 하는 물질이 TMAO라고 하는 산화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로 바뀌게 되는데 저희가 육류, 에그라든가 고기류 같은 거 먹게 되면은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어떤 분한테는 똑같은 걸 먹었는데 독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밖에서 겪게 되는 게 우리가 되게 많아요. 폴루언트, 그러니까 오염 물질인데 오늘은 자료에는 없지만 플라스틱 같은 것도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교란에 영향을 주거나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많은 폴루언트들도 아까 뭐 항생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이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는 몸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스스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홀자페 교수님이 이제 제가 입사를 막 하니까 그 당시에 사상체질 의학과 마이크로바이옴의 관계를 알고 싶으시다고 제가 그런 기초 연구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자금 관리를 해야 돼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상체질 의학 하시는 대가를 찾아가지고 사상체질 의학 하시는 분들한테 태양인, 소음인 이런 것들 맞추는 작업들을 좀 해봤는데 그 실험은 이제 결국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30% 정도 틀리세요 서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사상체질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연구 들어갔던 게 인삼을 분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학술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냐라고 해서 이제 봤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30%는
인삼 사포닌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선물로도 받으시고 하는 뭐 이런 홍삼 제품 이런 거 드시고 계실 텐데 한 30%의 분들은 아무 도움을 못 받는데 그냥 돈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맞춤형 헬스케어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이고요. 마찬가지로 석류 물질도 그렇고 이제 콩도 되게 좋은 물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콩 같은 경우도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물질이 생기는데 이 물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35%에서 45% 정도만 생성을 하고 다른 분들은 믿고 먹는데 안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메이하고 HM파마하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입니다. 앞으로 맞춤형 헬스케어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반응군, 비반응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 좋은 반응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과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분이 일단 구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맞춤형 헬스케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 저널에서 밝히고 있는 건데 이게 네이처 사이언스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그림은 저희가 그려서 넣은 건데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리스폰스가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미생물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퍼스널라이즈드 어떤 헬스케어 식품이 만들어질 수 있어.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가져왔고요. HM파마는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아까 김치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저처럼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은 연구를 하나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냄새 물질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좋은 물질이 나오는지 나쁜 물질이 나오는지 이게 이제 대사체 연구예요. 대부분들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회사가 여기 있어요. HM파마랑 아메이는 3세대에 가 있어요. 3세대 기술은 뭐냐면은 이렇게 요 플레이트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플레이트가 여러분들 핸드폰만 하거든요. 이 핸드폰만 한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겉트윈을 96개를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번 프로바이오틱스, 2번 프로바이오틱스, 6번 넣고 여기서 가장 미생물의 변화가 좋은 거, 가장 좋은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익할 수 있는 물질을 가장 많이 내는 걸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게 전 세계 유일한 서비스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겉트윈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전 직장에서도 이거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한 3년 걸렸는데 안 돼요, 잘. 근데 이제 지호셉 대표님은 2020년 1월에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전에 지호셉 대표님 원래 사업 원래 안 하려고 그랬다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원래 첫 번째로 사업 하시려고 그랬던 게 미생물 안전성 검사 연구소 같은 거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선 지호셉 대표님을 절교해야겠다. 사업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한동안 안 봤어요. 그다음 2020년에 봤는데 제가 관심 가졌던 건 이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호셉 대표님 학술상을 한 5개 받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되게 센세이션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시고 갑자기 안전성 뭐 연구를 하신다는 거야. 그 홀자표 교수님이 강한 분야시거든요. 세이프티, 균이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거 하겠다 했는데 다른 거 잘하는 것도 있는데 왜 저거 하시지? 그래서 이제 절교했다가 2020년 1월에 이제 만났는데 그때가 아메이하고 딱 계약 체결했대요. 근데 저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지호셉 대표님은 저기 뭐 기계 뭐 잔뜩 사놓고서 막 뭐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세팅할 때거든요. 그래서 오 여기 여기 아메이라는 정말 핵심 진짜 글로벌 파트너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이 기술도 지금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고 야 여기로 와야지 내가 지금 이거 개발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겠구나 해가지고 되게 잘 생각했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뭘 했냐면은 여기 이제 네덜란드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되게 큰 연구기관이에요. 근데 이 연구기관에서 이 팀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 시뮬레이션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샘플을 맡기려고 제가 2개 샘플을 의뢰를 했었어요.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견적을 받았는데 1억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2개 하려면 1년 걸리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거 샘플 하나 하려면 얼마 들는지 알아 니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세종대에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성균관대에 있는 교수님도 계시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자꾸 균도 오염되고 뭐 잘 안 돼요, 솔직하게. 근데 저희는 저 시스템이 나왔는데 저도 이 시스템의 노하우를 100% 몰라요. 코카콜라처럼 레시피를 저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아유, 저 좀 믿으시지. 그렇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벨기에 겐트 대학인데 벨기에 겐트 대학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쭉 뭐 12지향부터 해서 쭉 통과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 영구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이게 1990년대 초에 나온 거예요. 논문으로 제가 봤던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도 이거 2개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예, 되게 신기하죠. 예, 그렇게 독보 기술이니까 아메이가 20년 독점을 정말 잘하신 거죠. 제가 정말 반대했었어요. 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에 딱 하나 고민했던 게 아메이하고 20년 독점 계약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진짜 들어올까 말까 진짜 고민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우리 지 대표님도 아세요. 저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거를 엄청 설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네트워크가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한 게 그 여러분들 마이랩 레포트 나오는 거에 있어서의 이제 그 개발, 전체적으로 이제 로직 잡고 뭐 들어가고 하는 거 이제 그거랑 네, 마이랩 솔루션 이제 제품화해서 출시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영어가 나왔죠. 영어가 나왔는데 원래 이제 오늘 엄청 심화학습 과제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2달 전에 식품 관련된 전문가 교수님들한테 발표했던 거예요. 지 대표님도 다 가지고 다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갑자기 한글에서 영어로 나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쓴 거예요. 학교에서도 잔뜩 뭔가 글을 적어놓으면 이제 뭔가 숨기고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지금 뭔가 가렸어요. 제가 원래 여기 뭐가 있냐면은 한국인들이 주로 섭취하시는 18개 영양소, 식물 영양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 18개 식물 영양소의 리스트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다 구입을 하고 아메이에서도 받고 그래가지고 각 개별적으로 휘마스에서 이거를 소화하실 수 있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의 장내 미생물이 소화하실 수 있는지 못하는지 보는 거예요. 좋은 물질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전환이 되는지를 보는 거라서 이거를 식품 영양학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마이크로바이옴이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지금까지 엄청 궁금했어요. 논문을 보면서. 근데 몸 안으로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이게 각 개인입니다. 131분인데 131명 중에 다 이용하시는 원료가 있고요. 131명 중에 44%만 이용하는 원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식품영양학자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좋아요? 이거 꼭 드세요 했는데 그중에 44%는 좋아요 해서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식품영양학자들이 띵 하는 거예요. 와, 개인 맞춤형의 방향은 저쪽이구나. 뉴트리션에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모르면 앞으로 방향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게 2달 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강연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이 전체에 빨간색으로 나온 거는 다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 맞춤형에 있어서는 뭐 특별하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 맞춤형으로 사람들이 이용 못하는 거를 얼마나 그럼 이용을 못하고 어떤 사람 잘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50% 이하로 이용하는 4가지 원료들을 보니까 아예 하나도 이용 못하시는 분 6분. 그러니까 131분 중에 6분은 진짜 효과 하나도 못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보시는 분 5분. 131분 중에 다 보시는 분 5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앞으로 맞춤형 헬스케어는 어떻게 가야겠다는 방향이 이런 거로 계속 잡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랑 연구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 컨셉적으로는 되게 이제 확 와닿으시지만 이거를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아까 프로바이오틱스 하나 만드는데 7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걸릴 줄 몰랐어요. 중간에 회사 잘릴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참고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 역할이고 여러분들은 그 결실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서비스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내 미생물을 제가 이제 친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도움을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 아실 거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 지 대표님은 아마 그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응가는 이렇게 잘 고이고이 저희가 보관소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만 개의 피컬 샘플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경영관리본부에서 이제 결제할 때 자주 들어오는 게 딥프리저, 요 냉동고 사주세요가 자주 들어요. 계속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 동의를 정말 저희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해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연구 동의를 90%의 분들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샘플들과 예를 들면 병원에서 들어오는 샘플도 별도로 있거든요. 그 샘플들과의 이런 비교를 하고 피마스 분석을 하고 하면서 어떤 질환에 있어서의 방향성도 잡아내고요. 이 질환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미생물이 박혔고 어떤 물질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제어하려면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연구들도 하고 있어요. 저희가 HM 파마라고 붙어 있는 이름이 그런 거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지호셉 대표님이 그 세팅하고 있었던 이 기계, 이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저희한테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70% 오토메이션이고 지금 이제 지호셉 대표님 어저께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100% 오토메이션을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어요. 되게 많이 이제 상용화 수준에서도 진짜 더 로보틱스로 더 자동화로 가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하는 요 플레이트가 96개 플레이트 이거야. 여러분들 겉트윈이 여기 이제 96개가 들어가는 거죠. 저 조그만 데서 무슨 실험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당연하시고 저희 기술 평가 받을 때 전문가분들도 그거 진짜 많이 질문하셨어요. 근데 그게 기술이야. 예. 제가 했던 시스템도 좀 컸어요. 예, 이만한 거. 근데 저렇게 작은 시스템에서 이제 재현하는 게 저희 기술이고, 저희 마이랩 서비스 그 사진을 좀 찍고자 제가 두 분의 모델을 모셔가지고 좀 했는데 이쁘고 잘생기셨죠? 네, AI를 잘 활용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네, 미생물 다양성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유일하게 이렇게 올린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 출시 전에 300분의 대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고선 출시를 하겠다고 아메이에서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총 300분의 대상으로 258명이 최종 남으셨고요. 총 8주간의 섭취를 통해서 미생물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라고 하는 핵심적인 지표들이 정말로 변하는지를 확인했었어요. 요게 이제 그 진행하자고 했던 게 2021년 5월이었는데 제가 들어온 지 한 5개월 정도 안 됐을 텐데, 원래는 아까 생각한 것처럼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별게 많은 프레셔는 안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호셉 대표님이 그 갑자기 아메이에서 임상 실험을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래. 이런 테스트를 안 하면 출시를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직서를 잠깐 준비했다가 왜냐면 이게 정말 어려운 실험인 게 한 그룹당 50명의 사람이 들어가고 총 6그룹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하시고 싶은 대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랩 솔루션만 드시는 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8주를 먹고 좋아진다는 거는 임상 설계자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실험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결과가 나와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고요. 진짜요. 그때 와이프한테 나 사직서 준비했었다고 했어요. 결과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좋은 결과 나왔고요. 미생물 다양성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전달력 있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미생물 다양성은 여기 사업자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부에 혹시 자 1000명 정도 있으시다.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가 1000명 이하. 그럼 3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없어요? 있으실 것 같은데 안 되시네. 저는 한 4000명 정도 있는데, 미생물 다양성은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든든한 거. 앞으로 저 고객들한테 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아주겠지.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연락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저쪽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전화하면 도움 되겠지 이런 거. 기대감. 이게 이제 미생물 다양성이에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이제 그 4,000명이 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4,000명한테 전화하면 전화 다 안 받겠죠. 일부만 받죠. 고객님들이 다 안 받아요. 뭐 제 친구도 다 안 받아. 근데 그 받는 분 중에 받고선 그래 힘들었겠다라고 말만 해줘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야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까?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성공해요. 그게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나한테 지금 뭔가 직접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미생물이 많으냐 적으냐를 포스트바이오틱스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 좋은 게 많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가 든든한 미생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건 약간 미래지향적인 거고 요거는 현재 여러분들한테 미생물이 많고 적음하고 상관없이 좋은 나한테 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많은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체 지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위아래로 쫙 벌어지면 좋은데 이제 벌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막 하죠. 근데 이제 상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변화가 안 돼요. 저희도 테스트를 해보지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근데 이제 중위에서 상위, 하위에서 상위로는 뭐 하위에서 중위로 올라가시는 분 포함하면은 98%뭐 이렇게 변해요. 많이 위로 올라가시려고 노력하시면은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게 그 스팟스팟으로 사실 여러분들 미생물은 매일매일 찍어 봤을 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스팟스팟으로 어쩔 수 없이 비용이 있으니까 6개월에 한 번, 8개월에 한 번 찍잖아요. 그럼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샘플링에 있어서의 오차. 요번에 그 학회 갔을 때도 저한테 대학원생이 딱 손들고 물어봤어. 샘플링은 변을 봤을 때 바로 나오는 똥을 합니까? 중간 똥을 합니까? 마지막 똥을 합니까? 와, 당신 똑똑하다. 어디야? 그랬더니 서울대래. 어, 그 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근데 되게 그렇게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기다렸다가 3분의 2 지점에서 똥을 취하시고요. 이 정도 상태가 아니면 절대 보내지 마시고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커버하는 거를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샘플링 간의 편차 그리고 그날 드신 거에 있어서의 편차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해요. 미생물 되게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흔들리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가져가요. 저희 회사에 이제 지호셉 대표님하고 제가 분변을 많이 제출한 편인데 지속적으로 제출해서 보면은 갑자기 확 흔들릴 때들이 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흔들릴 때가 어, 과식인데 이제 단순 과식이 아니고 그 뷔페 식당을 되게 연속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거 다 먹었을 때 그 미생물들이 이제 교란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얘가 뭐 안 먹는 게 없어. 케이크도 먹고 크림 케이크도 먹고 뭐 마카롱도 먹고 그것만 먹지 뭐 고기도 먹지 회도 먹지 뭐 뭘 먹었는지 모르겠는 거지. 그 장이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면 이제 되게 창피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연구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아니 못 드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주에 좀 이렇게 과식도 하고 결혼식이 많았어. 그러면 아이 뭐 좀 적게 드세요. 뭐 이러.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평균적인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마이크로바이옴 상태를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상당히 이제 많이 신경 쓰는 거고. 그래서 샘플을 보내실 때 평균적인 나의 지금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할 때 보내시면 더 정확하게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관리를 되게 잘하시고 계시다고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본인도 모르게 예를 들면 감염이 좀 돼가지고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흔들릴 수 있는 게 미생물 지표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만큼 좀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되고 이거 장내 유해균하고 장내 유익균은 이 두 가지 지표에 비해서는 아주 몇 가지 지표, 몇 가지 균만 가지고 보는 거라서 조금 약한 지표예요. 이게 같은 레벨은 아니에요. 얘네 둘이 거의 100배 정도 중요한 레벨이고 얘들은 보조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인데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실 정도로 조그맣게 가져왔는데 여기 위에 보세요. 그래서 이게 13,000분 샘플링에서 분석했을 때의 이제 결과인데 지금도 경향은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경향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채소를 꾸준하게 드시는 습관만 가지고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상위 레벨에 계시는 거예요. 꽤 높이 유지가 되실 수 있고요. 물론 꾸준하게 채소 드시는데도 여기 밖에 있으신 분도 있죠. 이게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포가 이렇게 이제 안 좋으신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더 좋다는 얘기예요. 과일을 자주 드시는 분, 우리 부르주아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좋아요. 그다음에 김치도 전 좀 재밌었는데 저는 김치의 우수성을 밝히고자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하는 거 보고서 되게 뿌듯했어요, 솔직하게. 그다음에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하신 분, 이게 거꾸로 돼서 그런데 규칙적인 식사가 이쪽입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안 좋아진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잘 안 하신다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매일 아주 그냥 엄청 드셔야죠. 그렇게 하시고 잘 하시는 분은 조금 덜 신경 쓰셔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식습관과 짜게 먹는 식습관인데 패스트푸드는 많이 알려졌는데 저희 결과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안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짜게 먹는 식습관은 논문 결과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짜게 먹는 식습관만으로도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짜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상식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결과들이죠. 음. 그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건데, 생활 습관도 의사가 늘 얘기하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필요하지 마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자주 하세요. 의사들이 뭐 괜히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이크로바이옴 관점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아이들이 뭐 건강이 안 좋다, 막 스트레스를 짜증을 낸다 그러면 우리 애가 미생물 상태가 안 좋은 상태구나, 마이렘 먹어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피로도, 우리 남편이 지금 엄청 피로해가지고 눈이 까맣게 돼 있다 그러면은 마이렘 먹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때마다 운동 자주 하시면 확실히 좋아하시는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중강도 운동, 하루에 30분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하신 분들을 체킹을 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결과들을 보면 한 7,000보 정도 걸으시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진다는 결과들이 좀 있어요. 7,000보 이상. 뭐 거의 20년씩 추적 조사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거의 강연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를 많이 강조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제가 정의 내린 거는 평균이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방향으로 한다.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 먹는 거를 지금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드시지만, 좀 더 개인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걸 구분하고, 어떤 분한테는 도움되고 어떤 분한테 도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구분하는, 반응자 비반응자 구분하는 시대로 갑니다. 그걸 위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이제 지금 11만 개가 넘었어요. 그 데이터에 대한 거는 지 대표님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제가 보는 데이터는 이런 관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새로 원래 가던 병원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병원이 있는데 거길 못 가고 너무 급해가지고 회사 앞에 있는 새로운 병원이 있어서 갔거든요. 검색해서 갔는데 이제 그 의사분이 되게 젊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료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제가 가던 병원하고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 검사하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뽑으려고 간호사한테 갔는데, 간호사가 되게 젊고 괜찮아요. 근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피 뽑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쁜 거고 뭐고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괜히였어요. 다시 안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때 이 병원 의사분은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조금 수치 올라간 거 가지고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쪽에서는 저 피 뽑으라 해서 피 뽑았는데 거기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만큼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알고 정확하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 수의사 그 수간호사분은 주사 진짜 잘라요. 수의사 아니고 수간호사. 제가 거의 동물이 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수간호사분은 너무 잘나요. 뭐 간호사가 젊고 이쁘고 이거 상관 하나도 없잖아요. 이분 너무 신뢰가 가. 그게 데이터예요. 이분은 나한테 절대 아프게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가 나온 데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오겠죠? 걔네들은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까처럼 아는 거 없는데 그냥 아는 척 해야 돼요. 그게 데이터의 힘이요. 이거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챗GPT하고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미나이가 지금 훨씬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데이터 때문에. 오픈 AI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여러분들 그 사진, 지브리 사진, 그 지브리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들 사진 다 넣게 했잖아요. 걔네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거 한 거예요. 그 뭐 샘 울트만인가, 걔가 뭐 GPU가 녹고 있다고 뭐 이상한 얘기 하고 있는데, GPU 녹는 게 자기한테 너무 지금 좋은 거야. 그 정도로 데이터가 들어와야지 자기네들 뭐 서비스를 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비스의 차이가 지금 엄청나서 저희 회사도 AI 쪽에서는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 대표님도 이번 주에 결론을 냈어요. 우리는 제미나이를 쓴다 이제. 챗GPT는 이제 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알파벳이라고 하는 구글의 모기업에 투자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HM파마와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DB만 가지고 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저널에 있는
질병과 건강, 뉴트리션과 마이크로바이옴의 상관관계를 텍스트로 긁어와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논문을 읽어보는 게 아니고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생물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냐, 어떤 뉴트리션을 섭취하면 좋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빌드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4년 전부터 해가지고 매년 5억 이상 뭐 투자를 저희도 하고 이제 하버드에서도 해서 지금 논문이 몇 달 전에 나왔어요. 이 논문에서 밝혀낸 게 뭐냐면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알츠하이머 분들의 DB만 가져와서 40분의 DB를 넣고 건강한 사람들의 DB를 넣어가지고 이 알츠하이머 환자와 이 건강한 사람들의 비교가 가능한지를 봤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알고리즘이 어떤 질환이 가장 발병 확률이 높은지를 확인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가 가장 발병 확률이 높다고 얘가 답변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오픈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막 하실 수도 있어요. 연구자 DB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오픈해가지고 우리가 할 정도로 자신 있게 좀 보여드리고 있는 DB고요. 다만 지금 이제 비의료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마이랩 서비스에다 바로 탑재하고 이렇게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거지 기술적으로는 지금 많이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가지고 뒤에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균하고 같이 늙어간다고 하는데 이 막 태어났을 때는 아기 똥 냄새 맡아보면 엄마들이 시큼한 냄새가 날 거야. 그게 건강한 좋은 물질이에요. 단세지방산 계열들의 그런 물질들이 점점 없어지고 저희가 이제 한 50, 60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한 80, 70 이렇게 되면 몸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변에서도 이상한 냄새 나요. 그게 이제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점점 안 좋은 물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여기가 65세를 경계로 60세 정도의 경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가 확 줄어들고 뭔가가 확 늘어나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쪽 에이징 쪽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밌는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뭐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18개월 된 노령쥐한테 막 태어난 3개월밖에 안 된 아기 쥐의 분변을 18개월 된 노령쥐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노령쥐의 노화 속도와 대사질환 같은 게 줄어들었어요. 네.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 이 안티에이징, 롱지비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마이랩이 그 어떤 중간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이 있기 때문에 마이랩하고 어떤 관계로 보시면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마이랩은 계속 말씀드리는 방향을 쭉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지만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은 건강 관리의 기본이자 시작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 웰리스 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노화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보여드리고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다. 또 그리고 무엇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몸의 지도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이 이제 서비스를 매칭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으로 관리하는 것, 얘는 좀 더 타겟팅해서 관리하는 포인트를 알려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랩 서비스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잊어버리고 계신데 건강 관련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항목이 15개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관심 가져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건강이 뭐 예를 들면 단백질 분해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나한테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미생물이 좀 적구나. 그런 부분들의 뭐 효소라든가 이런 거 드시면서 좀 더 관리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같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조가 지금 아직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아메이에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좀 뭐 결합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바이오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검색하는 데이터랑 좀 달라요. 인터넷 검색 데이터는 내가 어떠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막 찾아요. 근데 이 바이오 쪽은 뭐가 다르냐면 내가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 몸에 미생물이나 내가 술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나한테 무엇이 좋은지를 알아내기 어렵고 아까처럼 18가지 식물 영양소를 다 먹어도 나한테 무엇이 맞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분석을 해서 알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아는 그런 회사가 결국은 이런 거를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회사가 맞춤형 헬스케어 방향을 혁신할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혁신의 선두주자로 아메이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 HM파마도 동참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뿌듯한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혁신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마이크로바이옴의 비전을 전달해 주신 우리 김봉준 부사장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늦게 왔는데요. 오늘 저희하고 같이 함께 맺고 있는 아메이 회사 그리고 HM파마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회를 붙잡고 또 열심히 해서 저희가 또 더 많은 응가를 보내주셔가지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추우신데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